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집 내놓은 지 한참 됐는데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어서 밤잠 설치는 분 계십니까? 부동산에 전화하면 경기가 안 좋다, 은행 대출이 잘 안 된다, 금리가 너무 높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작년 가을 저를 찾아오셨던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경기도에 40평대 아파트를 내놓으셨는데 무려 2년 동안 보러 오는 사람도 뜸한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방을 내리고 의뢰인이 집에 200만 원을 쓰자마자 거짓말처럼 딱 3일 만에 팔렸습니다.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명리학에서 말하는 소름 돋는 매매의 기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명리학을 통해 깨달은 부동산 매매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매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부동산은 주로 인성이라는 십성으로 봅니다. 도장, 계약서, 문서를 뜻하죠. 반면 현금은 재성으로 봅니다. 매매의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수는 내 돈, 즉 재성을 내주고 문서, 즉 인성을 가져오는 것이고, 매도는 반대로 내가 쥐고 있던 문서, 즉 인성을 내놓고 돈, 즉 재성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매매운을 볼 때는 내 사주의 문서 기운이 언제 깨지거나 움직여서 돈으로 바뀌는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를 재극인이라고 합니다. 즉, 돈의 기운이 문서의 기운을 자극할 때 매매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년 동안 안 팔렸던 아파트가 왜 갑자기 팔렸을까요? 그분 사주를 보니 인성, 즉 문서 에너지 또는 생각 에너지가 너무 태왕했습니다. 문서 에너지나 생각 에너지가 너무 많거나 강하면 문서를 마치 무덤처럼 끌어안고 놔주질 않습니다. 이를 문서에 묻혔다고 표현하는데요. 실제 집에도 묵은 짐이 가득했죠. 그래서 제가 돈, 즉 재성을 써서 막힌 걸 뚫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짐 정리 서비스를 불러서 20년 동안 집안에 묵혀놓은 쓸데없는 짐들을 과감히 정리해서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바닥을 새로 깔고 그 주변을 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로 돈을 쓰게 해서 강제로 인성을 쳐내니까 그제야 문서가 밖으로 나간 겁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원국에 문서를 뜻하는 인성이 3개나 되어 매우 신강한 사주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매가 잘 안 되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강한 편재운이 들어와 인성을 크게 극하는 달에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이것은 운에서 돈 줄 테니 그 무거운 문서를 내려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자가 현금을 들고 와서 지금 계약금 바로 쏠게요 라는 식으로 쿨하게 거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도 명리학적으로 아파트는 도대체 언제 팔릴까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아파트가 팔리는 결정적 타이밍은 크게 3가지 신호로 나타납니다. 첫째, 꽉 막힌 땅을 흔드는 시기 바로 충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사주의 땅을 뜻하는 진술, 축, 미 같은 글자가 꽉 박혀 있으면 절대 안 팔립니다. 이때 운에서 와서 이 글자를 강하게 때려주는 충의 해나 달의 매매가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려야 그 위에 건물이 움직이고 주인이 바뀌기 때문이죠. 오히려 너무 조용한 운보다는 시끄럽고 변화가 많은 해에 매매는 더 잘 됩니다. 둘째, 문서가 합으로 묶이거나 풀리는 시기, 즉 합비입니다.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내 사주에서 문서를 의미하는 글자와 합을 할 때입니다. 매수자와 서로 뜻이 맞아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내 일지나 월지가 운에서 오는 글자와 육합이나 삼합을 이룰 때입니다. 특히 문서 인성이 합으로 들어와서 재성으로 변하는 합이 일어날 때가 최적기입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주 원국 일지에 묘목을 깔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월운에서 술토가 들어오는 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묘목과 술토가 합을 해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내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귀인이 나타나는 운입니다. 가격 흥정 없이 부드럽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가장 이상적인 매매 형태가 나타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되어 기운이 꽉 묶여버리는 현상이 생기면
팔릴 듯 말 듯 하면서 도장만 못 찍는 희망 고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동수가 들어오는 시기, 즉 역마입니다. 나 자신을 뜻하는 일간이나 내 앉은 자리가 역마, 즉 이동수의 기운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집이 팔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내 몸이 떠날 준비가 되어야 집도 나를 놓아주니까요. 넷째, 수리하거나 값을 깎아야 매도가 되는 운이 있습니다. 삼형살과 같은 형살이 들어온 해나 달에는 그냥은 안 팔립니다. 뭔가 깎고 다듬고 조정을 해야 팔립니다. 운으로 들어오는 글자에 따라 인사신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이 들어오면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두 글자만 형사를 이루는 반영도 역시 비슷한 작용이 있습니다. 30대 남성분이셨는데 세입자와 분쟁이 있고 집에 하자가 있어 매매가 잘 안 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 사주원국을 보면 지지의 임목과 사화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온 달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운으로 들어온 글자 때문에 인사신 삼형살이 됐는데 수리를 해주던지 수리비만큼 깎아주던지 해야 매매 계약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분은 몇 번의 매매 계약 불발을 겪고 나서야 수리비만큼 깎아주고 비로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부동산 매매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이런 운이 다 들어왔는데 왜 안 팔릴까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엔 명리적으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인성이 너무 태왕해서 문서에 묻혀버렸거나 아니면은 운에 엇박자가 난 경우입니다. 문서는 움직이는데 재물운이 약한 거죠. 즉, 팔리기는 하는데 제값을 못 받는 운입니다. 이럴 때 의뢰인은 그 가격에는 죽어도 안 판다고 버티게 되고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단순히 몇 월에 팔립니다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운의 흐름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드립니다. 운이 강할 때는 제값을 고수하며 배짱을 부려도 됩니다. 매수자가 줄을 섭니다. 하지만 운이 약하거나 급할 때에는 욕심, 즉 재성을 버려야 문서인 인성이 나갑니다. 명리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매매가 성사되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때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운을 따르는 길이고 그래야 더 큰 손해를 막습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당장 작년과 올 흐름을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산년으로서 지지에 사라는 글자가 들어옵니다. 사주원국에 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은 사화와 해수가 정면 충돌하는 사해충이 일어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충이 아닙니다. 역마와 역마가 부딪히는 아주 강력한 이동수입니다. 올해 사주 지지에 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발령이 나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 등 강제적인 이동수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사해충은 활동적인 에너지라 짐 싸서 움직여야 액땜이 되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년 2026년은 병 5년으로 지지에 오화가 들어옵니다. 불기운이 아주 강력한 해죠. 내년에 매매나 이동수가 있는 분들은 사주원국 지지에 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과 불이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좌우충이 발생합니다. 특히 일지에 자수가 있는 분들은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걷어차는 형국이라 이동수가 크게 들어옵니다. 내년엔 아주 급작스럽고 폭발적인 매매가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와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내 집이 언제 팔릴지를 판단하는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새 운을 확인해서 올해가 내 사주 지지에 있는 글자를 충하여 흔드는 해인가? 둘째, 월운을 확인해서 이번 달의 문서 인성과 돈 재성이 재극인으로 교환되는 흐름인가? 셋째, 가격을 조정하거나 수리를 해서 팔아야 하는가? 버텨도 되는 시기인가? 자, 이제 매매운이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에너지와 자산의 에너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물리학적 에너지 작용이라는 점이 느껴지시는가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운을 볼 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것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세입자를 들여놓은 투자용 주거인가? 아니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적용하는 명리적 원리가 다릅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